홍경래의 난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안동 김씨를 비롯한 지배층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지시판을 쳤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세금 폭탄은 끔찍한 생지옥을 만들었죠. 결국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참다 못한 백성들의 거대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당시 진주 병사 백낙씨는 백성들에게 억지 빚을 떠안기고 무자비한 이자를 뜯어내는 최악의 탐관오리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몰락 양반 유계춘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분노한 농민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든 악마들을 심판하자 라며 수만 명의 민초들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수만 명의 농민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진주 관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부자들의 집을 불태우고 악덕 관리들을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짓밟았죠. 공포에 질린 탐관오리 백낙씨는 벌벌 떨며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횃불은 들불처럼 번져 불과 몇 달 만에 삼남지방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려 71개 고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며 조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이 터진 것입니다. 농민군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조세장부를 불태우며 썩어빠진 제도를 직접 부수어버렸습니다. 각 지역의 농민들은 단순히 폭동에 그치지 않고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탐관오리들을 내쫓은 자리에 백성들이 앉아 공정하게 세금을 나누며 스스로 마을을 다스렸죠. 조선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핍박받던 평민들이 권력의 주인이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이 폭동으로 마비되자 한양의 철종 임금과 조정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박규수를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난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죠. 박규수는 진주로 내려와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며 성난 민심을 간신히 잠재웠습니다. 조정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삼정이정청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세금 지옥을 뜯어고치려 시도한 것이죠. 농민들은 조정의 약속을 굳게 믿고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봐 개혁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삼정이정청은 불과 몇 달 만에 허무하게 폐지되고 말았죠. 탐관오리들은 다시 돌아와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백성들을 짓밟고 보복을 가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광군은 약속을 어기고 주동자 유계춘과 수많은 농민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조선은 스스로 개혁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걷어차 버렸죠. 지배층의 끝없는 탐욕이 다 망해가는 나라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임술 농민봉기는 비록 실패했지만 백성들이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는 거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억눌린 수백만 민초들이 스스로 권리에 눈을 뜨고 일어난 위대한 사건이죠. 이들이 흘린 처절한 피와 눈물은 훗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더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됩니다. 세도정치 60년 동안 나라는 뿌리째 썩었고 국방력은 외부의 적을 막아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조선 앞바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서양의 이항선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죠.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조선이라는 낡은 배는 서구 열강의 거센 파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밀란 수습도 제대로 못한 철종 임금은 후사도 없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왕실의 대가 끊기자 조선의 다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피 튀기는 권력 암투가 불을 뿜었죠. 다 망해가는 나라의 권자를 두고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조선의 마지막 승부사가 이빨을 드러냅니다. 임술농민봉기는 리더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때 벌어지는 참혹한 국가적 재앙을 보여줍니다. 억눌린 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어떤 무력도 그 해이를 막아낼 수 없음을 증명하죠. 부패한 시스템이 스스로 고칠 능력을 잃어버릴 때 가장 끔찍한 파멸을 맞이한다는 역사의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약자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현대판 세도 정치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묻게 됩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무참하게 찢겨나간다는 차가운 진리를 가르쳐주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머리에 둘렀던 그 하얀 띠의 묵직한 의미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조선을 뒤흔든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는 이렇게 씁쓸한 배신과 참혹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라코 행세를 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흥선대원군의 소름 돋는 권력 장악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몰락하는 왕조의 처절한 몸부림과 마지막 야심가의 등장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 보겠습니다.